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재 100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양도세 감면,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전체 아닌 일부 감면을 해주고, 허위계약서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를 한다. 그리고 감면이 중도 적용이 될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만 받도록 하게끔 한다. 거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100페이지 이 감면을 받으면 이게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한도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합시다. 100페이지 5번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특법 133조입니다. 개인이 조특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합계액 중에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자산 양도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즉 사람이 이제 자산을 처분을 할 때 1년에 하나씩 팔 수도 있고 1년에 여러 개씩 팔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양도세 과세기간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보면은 부가세는 아니고 법인세, 소득세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죠?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소득세 그렇잖아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세기간은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100페이지 양가로 1번 과세기간별 1억 원 한도, 다음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15개가 있습니다. 얘가 아니고 조특법에 15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6번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번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11번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12번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양도소득세 특례. 일단 이거가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나머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 이런 것처럼 말씀 안 드렸던 이 부분도 일단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6, 10, 11, 12 이거는 좀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씩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양가로 2번 5개 과세기간 합계,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금액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반가로 1번 5개, 5개 과세기간 동안 1억 원 한도, 농지 대토 1억입니다. 1억.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5개 과세기간 동안 2억 한도, 4번 자격농지 감면, 8, 9, 10번 농지 대토, 9번에 공익사업용 토지, 10번에 대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0년도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땅을 팔았어요. 작용하는 사람이랑 가정을 예를 들고 논을 팔았어요. 논을. 그래갖고 세금이 나왔는데 세금이 1억이 나와요. 세금. 그죠?
그래요. 세월이 쭉 흘렀어요. 세월이 쭉 흘러갖고 20년 1, 2, 3, 4 24년까지 더 이상 뭐 처분한 게 없어요. 그럼 이걸로 끝. 그죠? 5개년 동안 1억이기 때문에 보면은 대토라고 했을 때 101페이지 보면은 양 방가로 5세 가계 5개 과세기한다는 1억이라고 했으니까 대토라고 했을 때 대토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1억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뭐 또 팔아요. 2026년에 뭐 또 팔아요. 그래갖고 뭐 또 대토를 받았다고 했을 때 또 세금 1억 나왔지만 또 5년 동안은 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깔끔한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2024년까지인데 이 2024년도 이때 또 뭔가 하나 또 팔았어요. 토지를. 그래서 세금이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페이지에 보면은 과세 기간별 2020년도에 1억 과세 기간별 과세 기간 1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됐죠. 그리고 24년 과세 기간별로 5천만 원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 토지주 지주 A라는 사람은 각각 이렇게 되니까 1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걸 생각한 거예요. 없는 걸로. 그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101페이지 보면은 5개 과세 기간 동안에 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건 1억, 어떤 2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1억짜리 예를 들고 있는데 24년도에 팔았더니 이 과세 기간, 당해 과세 기간 24년으로 보면은 감면이 맞아요. 비과세가 맞죠. 비과세가 맞고 감면 맞는 게 맞는데 전체 5개 과세 기간 5개 과세 기간을 보니까 1억 더하기 0.5억이잖아요. 이게 1억보다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납부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검토할 때 지금만 잘 보세요. 만약 A라는 사람이 2024년도에 어떤 땅을 팔았어요. 대토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요. 5천만 원. 그러면 당해과세 기간 1억 이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당해과세 기간의 세금 5천은 당연히 세금이 없다고 보여줄 수 있지만 누적 5개년 기간 누적 5년 동안에 이건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전체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이걸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는 거는 다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102페이지 작용공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부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요. 작용공지 102페이지. 작용공지 감면 조특권 69조. 자, 보시면 일단 제목부터 좀 하나씩 뜯어봅시다. 제목부터.
농경이래요. 농경. 그죠? 경작한다. 그죠? 뭔가를 논농사를 하거나 밭농사를 하거나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경작. 농지는 알죠? 무슨 말인죠? 논이나 밭이나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논밭. 근데 이제 농사를 져요. 그죠? 경작을 해요. 근데 누가 해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예요.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하겠다, 감면을 해드리겠다. 그게 정책적인 배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경농민이라는 건 뭐죠? 내가 스스로 내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을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농업 정책 목적적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100% 해주는 거예요. 100%. 1과세 기간에 1억, 그 다음에 전체 5년 동안에 2억을 해주는 거예요. 뭐 도시에서 이제 세금 1억, 2억 나오는 것도 크지만 이렇게 농촌에서 세금이 1억, 2억 나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재 102페이지 보시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예요. 거주자. 누구요? 거주자예요. 거주자. 일단 비거주자는 안 된다는 거죠. 비거주자는 안 되고 어디에 거주한다? 농지 소재지.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자. 그렇죠? 거주자예요. 거주자. 거주자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 8년 이상이에요. 거주자가 8년 이상 어떻게? 직접 경작. 직접이라는 거는 내가 한다는 거죠. 작용한 거예요. 작용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작용농지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을 한다예요. 그냥 8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예외 어떤 경우에는 3년도 된다는 거거든요. 3년. 그 예를 좀 보면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불가피한 상황.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8년 이상 옆에 가로 쭉 보시면은 쭉 모여갖고 이제 무슨 법이에요. 법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농어촌공사나 아니면은 농업법인. 그러니까 법인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도심에서 나와서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하면은 농업법인이라는 게 아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그냥 법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슨 삼성전자 주식회사, 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다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법인이라고 하고 그거 외에 그러니까 영리법인 중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농업법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운다. 그죠? 닭을 키운다. 소를 키운다. 그리고 쌀농사를 한다. 뭐 그런 것처럼 당연히 법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득세율이 개인보다 법인이 좀 낮죠. 그러니까 소규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크게 차이가 없이 개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만약에 돼지를 키운다 라고 했을 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하는 게 소득세 절감면, 소득세 세금 절감 면에서는 유리하죠. 그래서 농업법인 같은 게 탄생하게 되고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세액 감면 이런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대상자분들은 법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또 요즘에 이제 뭐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축사들 그 돼지들 다 이제 살처분 하잖아요. 그런 데들은 다 농업법인이에요. 돼지를 키우는 농업법인 그런 데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가 되는 데들은 법인화 시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0분의 100을 감면을 한다.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만 그래서 102페이지 양가로 1번 1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한다. 다만 그 밑에 주거 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농지가 농사를 계속 지었어요. 근데 이제 평생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이요? 8년 이상만 되면 돼요. 그죠? 8년 이상이 됐어요. 한 10년 예를 들어 10년 정도 이 거주자 A라는 분이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연로하고 힘들어서 좀 휴경, 그죠? 경작을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 일부가 이 부분이 어떻게 편입이 됐어요. 어디로 편입이 됐다고요? 주거지역 등이에요. 주거지역 등,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이에요. 주상공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주상공지역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편입이 됐으면 이게 자 보세요. 내가 농지를 쭉 갖고 있었죠. 그죠? A라는 분이 이때 취득을 해서 뭐 상속으로 취득을 하던 아니 본인이 직접 취득을 하면 이때 취득으로부터 쭉 갖고 있다가 이 이후부터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고요. 이게 이제 농사 지은 게 작용한 게 10년이 넘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는 이제 휴경 중이에요. 휴경 중. 그런 와중에 이때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 주는 거는 어떤 거로 감면해 준다고 그랬죠? 거주자가 8년 이상 작용하는 거.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그죠? 농지 소재지, 농지.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농지. 그죠? 근데 이게 편입됐다는 건 뭐예요? 주거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이에요. 공업 지역이에요.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는 제외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만 해당이네요. 여기만 그래서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헷갈린다고요. 나중에 주상공적으로 편입되면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이쪽에 대한 거는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편입은 이때 처분을 했으면 전체에 대해서 감면이 아니고 이쪽 부분은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과세가 되고 감면이 안 되고 여기는 감면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감면이 이쪽은 안 되고 이쪽 감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농지의 범위.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 반가로서 농지의 범위.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 지목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농지 영역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등등을 포함한다.
그다음에 방가루 위반 양육을 현재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육을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농지요.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양도율 이전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 건축 착공, 뭐 집을 짓거나 뭐 건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매매 계약일 기준, 매매 계약일. 잔금이 아니고요. 계약일 기준이에요. 계약일 기준. 계약일 기준에 농지면은 된다는 거예요. 농지면.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거주 및 경작의 범위. 동그라미 1번. 거주는 농지 소재지 거주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시군구와 연접 붙어 있는 거죠. 연접한 붙어 있는 시군간의 지역 그리고 해당 농지로부터 무슨 거리? 직선거리로 몇 킬로? 30km예요. 직선거리, 그러니까 통작거리라고 하거든요. 통작거리 30km 이하에 30km 이내 지역.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만다. 이건 뭐냐면은 작용의 요건인데 작용의 요건이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내가 내 본인이 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근데 판례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하는 것도 안 된다. 자녀가 하는 것도 안 된다. 본인만 가능해요. 그에게 스스로 잡자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본인의 노동력이 100분의 50 이상이 투여가 돼야 돼요. 100분의 50. 근데 100분의 50이라는 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느냐? 내가 노동력이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판례에 나왔냐면은 소득이 3,600만 원 이상인 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농사를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여를 해서 지을 수 없다고 봐요. 3,600만 원, 그러니까 월에 3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월급 받는 곳에서 나의 노동력이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농사 짓는데 투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기준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중요하게 나온 게 거주자가 8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거주해야 된다? 농지 소재지 시군구 아니면 연접한 시군구 그리고 통작거리가 몇 킬로? 예전 25km에다가 이게 30km 좀 확대가 됐어요. 왜?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렇게 차 몰고 가서 농사 짓고 다시 집으로 오시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30km 직선거리 30km예요. 직선거리. 시군구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시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구글구글 가면 한 40km 되지만 위성사진의 직선거리 내보면 한 20km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도로가 산이 있으면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회해서 가는 길은 한 40km 되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 어느 시에 사는 아파트와 농지 소재지까지 직선거리는 25km, 20km, 30km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경작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통작거리 30km 이내, 그리고 8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